나는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세월이 이렇게 길어 보이면서도 정작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느낌으로 남을 줄은 몰랐다. 얼마 전 우연히 들른 작은 동네 행사에서 아버지를 주제로 한 글쓰기 시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웃고 울고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였던 시간이 그렇게도 길었는데도 아이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그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 인생의 절반이 통째로 지워진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였을까?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제 삶을 살고 있다.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고, 명절에도 그냥 아버지 잘 지내시냐 하는 짧은 메시지 하나 남기면 끝이었다.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 행사 이후로는 더 그랬다. 세월이 흐르자 비로소 느껴지는 공허함,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조금씩 흐려져 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유난히 시렸다. 버스 창밖의 흐린 겨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래된 서러움이 천천히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잊힌 아버지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아이들이 나를 잊은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아이들 곁에서 멀어진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젊었을 때 나는 일밖에 몰랐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컸고 그 부담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잘 가지 못했고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도 많지 않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가족에게 준 것은 돈과 책임감뿐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둘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잘 지내냐? 잠시 침묵 후 들려온 대답은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예의 바르고 담백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전화가 끊기고 들리는 삐소리가 원망처럼 가슴에 박혔다. 사실 서운했다. 나라는 존재가 아이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나를 잊도록 만든 건 내 지난 선택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과 이미 늦었다는 체념이 계속 충돌했다. 이 갈등은 매일 밤 나를 붙잡았다. 아이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이 더 깊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가장 무너진 순간은 며칠 전이었다. 거실 책장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들. 그때 나는 웃고 있었고 아이들도 내 품에 안겨 있었다. 사진 속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삶 한가운데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눈앞이 흐려졌다. 그 사진 안에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진첩을 덮고 난 뒤 묘한 허무함이 몰려왔다. 아이들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이들을 마음에서 멀리 두었던 건 아닐까? 그때 문득 정약용의 말을 떠올렸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읊조렸다. 고요함이란 나를 탓하거나 아이들을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흐려진 사진 속 내 모습이 지금과 이어지는 길을 찾는 것. 그 순간 깨달았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거에 매달리며 한숨 쉬는 대신 지금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것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아주 조용하게 나를 흔들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아버지라는 역할은 혈연이나 책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정약용의 말처럼 내 마음이 고요해지자 서운함도 원망도 두려움도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 대신 내가 먼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보기로. 짧은 안부 메시지라도 꾸준히 보내고 아이들이 바쁘면 이해해주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억지로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관계는 밀어붙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며칠 전 아이들에게 작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라. 아버지는 요즘 건강하다. 너희도 밥 잘 챙겨 먹어라.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 한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겠지만 이제는 그 짧은 대답도 충분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관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오늘도 정약용의 그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아직 아버지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길 한켠에 있는 사람이다. 이 명언은 내게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말처럼 들린다. 내가 고요해지자 아이들을 향한 감정도 제자리를 찾고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관계도 길을 다시 찾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천천히 바라보세요. 당신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